수상 스키웨이크 스포츠 실업팀 그린웨일즈가 지난 7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입단식을 거행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 13일 2024년 달서구 노인복지대학 평생대학원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는 지난 3월 8일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강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제302회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간 개회합니다. 달서구 의회 의원의정 활동비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대구 유치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김장관 의원과 이영빈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에서 어르신이나 장애인 유권자 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4회 대구광역시장기 생활체육구군대항 볼링대회가 지난 10일 대경 볼링장에서 열렸습니다. 2024년 동편제 판소리 수군가 완창이 3월 23일 달서아트센터 월용홀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동네 힙합 콘서트 더쇼가 3월 20일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1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푸른방송 그린웨일즈가 지난 7일 푸른방송 회의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입단식을 거행하며 새로운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입단식은 수상스키 및 웨이크보드 분야에서 활동할 신규 및 재계약 선수들의 소개와 함께 그린웨일즈 팀의 앞으로의 포부를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2024년 1월 그린웨일즈 팀은 수상스키 분야에서 노경훈, 장태우 선수, 그리고 웨이크보드 분야에서 지훈 선수의 신현정, 김윤서 선수를 신규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던 선수들과 함께 그린웨일즈 팀의 전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입단식에서는 신규 영입 선수를 제외한 8명의 선수들이 재계약을 체결하며 수상스키팀과 웨이크보드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각각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은 향후 전국 선수권대회, 동호인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여 그린웨일즈 팀의 명성을 높이는 한편 건강한 직장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조현수 협회장은 입단식에서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부상 없이 열심히 훈련하여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팀의 성장과 함께 수상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며 팀과 수상스포츠 분야 전반의 발전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올해 이제 3년 차로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할 거고요. 올해 105회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또 좋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선수들이 힘합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또 대구에서 중요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해주신 조현수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선수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선수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올해도 모두 함께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실업팀으로서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대구에서 창단된 푸른방송 그린웨일즈 팀은 짧은 기간 내에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포함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등 팀의 성장과 수상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4년 달서구 노인복지대학 평생대학원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개강식에는 이태훈 구청장과 김해철 구의회 의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개강식을 함께 축하했으며 트로트 가수 최은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사, 환영사, 2024년 평생대학원 임원진 소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달서구 노인복지대학 평생대학원 과정에 300여 명이 신청하는 상황을 이뤘으며 달서구 지역 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를 위해 건강, 인문학, 경제, 안전, 명사특강 등 다양한 교육과 현장학습, 지역문화 탐방 등 일련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달서구 노인복지대학은 평생교육대학원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는 지난 3월 8일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강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장기 대구시 연합회장을 비롯한 이태훈 구청장, 김해철 달서구의 의장, 시구 의원, 대한노인회 대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용환 사무국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노인강령 낭독과 지회장 인사말, 격려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부에선 2023년도 사업실정 및 결산 보고와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승인됐습니다. 김해동 지회장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올해도 경로당 회장들과 함께 달서구지회의 발전을 이끌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는 노인 일자리 지원,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전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제300기회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간 개최합니다. 첫날인 3월 1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해 5분 자유 발언이 있은 후 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했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은 8건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획재경위원회는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장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등 2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복지문화위원회는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기타 안건 1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손범구 의원, 부위원장의 황국주 의원을 선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달서구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지난 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상향되어 현재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면 1인당 연간 480만 원으로 약 36.4%가 인상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태 계명대학교 교수와
임태경, 최종민 계명대학교 교수 우정숙 달서구 통우연합회장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의원 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강화를 위해 인상은 적정하다는 의견과 달서구의 재정 자립도 현황, 주민들의 정서적 부분, 의정활동비의 감시 부재로 반대한다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절차가 형식적인 과정으로 이미 인상이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수렴되어 인상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의원활동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총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해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는 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2024 제37회 전국 남녀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를 밝혀 침체되어 있는 대구 지역에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국 선수권 대회는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로 대회 개최지가 확정되면서 대구를 포함한 달성군 지역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데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2024년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치르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그동안 우수선수 육성 및 영입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 대회를 시작으로 대구 수상스포츠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또한 지역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수상스포츠 전문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는 슬라롬, 트릭, 점프로 구성된 수상스키 종목과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프로 구성된 웨이크 스포츠로 나뉘어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 총 300여 명이 각 종목별로 재량을 펼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이 우리 달성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낙동강을 축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달성은 명실공히 대구의 문화관광 중심지입니다. 선수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달성의 매력을 즐기실 수 있는 소중한 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신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개최 지역을 저희 달성군에 선정되게 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저희 달성군 의회에서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치러질 이번 대회는 선수 300여 명과 함께 관계자와 관람객 등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총 2,000여 명이며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 김영수 선수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푸른방송 그린웨이즈 신현정 선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대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제가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또한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은 이번 대구에서 열릴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회와 더불어 MZ세대에 맞는 음악 페스티벌과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후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힙합 페스티벌 같은 지역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확정으로 인해 수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방송 뉴스 임동욱입니다. 존경하는 53만 달서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 이적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도입이란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의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 인식해야 하며 탄소 중립 실천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15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일부 개정되어 국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기본 원칙이 되는 지방재정법에는 온실가스 감축 예산, 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달서구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달서구의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제3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례 발의와 함께 달서구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먼저 다양한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재정제도 개선은 달서구의 수입 지출 전반의 재정 운영 과정에서 탄소 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친화적 재정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온실가스 감축 인지 태킹의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를 포함할 것인지, 예산의 종류는 어떤 것을 포함할지, 예산 사업의 단위를 어디로 할지를 결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환경 목표의 관점에서 사업 예산을 항목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용별 예산서 작성 방향은 첫째 감축 예산, 둘째 배출 예산, 셋째가 중립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괄 사업은 탄소중립 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고 대상 범위에 포함된 부분별 부서의 참여를 위한 행정 버거넌스의 운영을 필요로 하며 사업 유형 분류 기준 검토,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를 통한 감축량 산정 방법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문 지식이 필요한 만큼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전문 중간 지원 조직의 실무 지원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방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웅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시대에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의 길을 우리 달서구가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와 유사한 성인지 예산 제도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의 선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사업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 지역구인 김장관 의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장기동, 용산 1, 2동 이영빈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높이 날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처럼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어려운 경기 체감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육아에 대한 지원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의 지능 발달과 감성 개발은 물론 장난감 구입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유천동과 죽전동의 장난감 도서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만 원의 연회비로 959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제품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2023년 기준 보유한 장난감은 총 2,300점으로 한 해 이용 건수는 23,746건으로 제품별 평균 월 이용이 1회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지역은 아파트를 비롯한 초등학교 학군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곳으로 개관 2년 미만의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 위치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활발하게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평균 1만 원 수준의 연회비보다 우리 구는 만 원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홈페이지입니다. 유천 장난감 도서관, 죽전 아이꿈 장난감 도서관 두 개소의 통합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장난감을 대여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보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도 바쁜 부모들을 배려해서일까요? 홈페이지는 모바일 버전에 맞추어 PC 버전을 설정해 놓았는지 최소한의 기능과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이용 관련 문의 게시판에 올라온 2022년 문의글 2개는 현재까지 답변조차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존에 21개나 되는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서 혼돈을 주었던 연령 검색 기능이 문제점을 지적한 뒤에 구간별로 설정되어 선택이 용이하도록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그 특성상 이용자의 의견과 관리자의 문제의식으로 더욱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시간입니다. 두 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평일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를 배려한다면 운영 시간을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방문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대안이 고려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 방법 또한 현실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송파, 서초 등의 지자체에서는 직접 방문이나 자차 이용이 어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위해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9차원의 다양한 모색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으로 보내는 발송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센터로 돌려보내는 발송비는 구민이 부담하는 택배 대여 서비스 또는 요일별로 권역을 찾아가서 이동하며 장난감을 배송 및 수거하는 찾아가는 장난감 배달 서비스가 그중 하나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 외에 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른 서비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돌상 100일상 서비스 역시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왼쪽은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돌상이고 오른쪽은 민간에서 대여료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돌상입니다. 아이가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한복과 맞춤형 소품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기대되는 구성입니다. 무상대여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준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화성시에서는 기본 물품 외 추가 선택 물품 제공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세탁비 10,000원을 지불하면 다양한 돌 한복을 제공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만족도의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무료로 대여해준다는 장점이 서비스의 내용까지 장점으로 덮어주진 않습니다. 부모들은 제품의 만족도가 높다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을 위해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대구 최초의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초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아니라 최적화된 현실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동과 부모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확대 지원으로 값어치 않은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정한 아동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올해도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9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봉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4회 대구광역시장기 생활체육부군 대항 볼링 대회가 지난 12일 대경 볼링장에서 열렸습니다. 3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시체육회 주최 시볼링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9개 구군 대표 14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남녀 2, 3, 5인조 단체전과 개인전을 펼치며
그동안 발보다 끈 실력을 겨루며 우위와 화합을 다졌습니다. 오늘 시합에서 좋은 성적 내서 오늘 기분 좋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평소에 연습한 그대로 오늘 경기에서 잘 발휘해서 멋진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군 오늘 고군 대항전 출전해서 열심히 해서 꼭 그 등수 안에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신중하게 공을 굴리는 선수들과 레인 곳곳에서 볼링핀 넘어지는 소리와 환호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 대회를 계속 유지해와서 우리 볼링 동호인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매번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시합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획에는 구군대회 연 3회가 있고 시 클럽 대항전 개개인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대항전이 연 3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원님들 많이 좀 나오셔가지고 동참하여 우리 볼링협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34회 대구광역시 생활체육 구군대항 볼링전에 출전한 선수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볼링은 전천후 스포츠로서 남녀노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전천후 스포츠입니다. 볼링 많이 사랑하시고 볼링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결과 개인전 남자 1위는 수성고 정한웅 선수, 2위 달성군 김봉혁 선수, 3위 남구 이태영 선수, 개인전 여자 1위는 서구 이현숙 선수, 2위 북구 이성은 선수, 3위 수성구 김은영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2인조 남자 1위는 달성군, 여자 1위 동구, 3인조 남자 1위는 남구, 여자 1위는 서구, 5인조 남자 1위는 남구, 여자 1위는 북구가 차지했으며 단체전 종합 우승은 남구, 준우승 북구, 3위는 서구가 차지했으며 달서구는 종합 4위, 달성군 종합 6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 동편제 판소리 수군과 완창이 오는 23일 달서아트센터 월용홀에서 펼쳐집니다.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이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군가 이수자인 동편제 수군가 소리꾼인 김선화 원장이 달성군에 이어 달서구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동편제 판소리는 오조를 중심으로 기교적이기보다는 씩씩하고 꿋꿋한 소리기를 특징으로 합니다. 김선화 원장은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수군가 완창 명창으로 전통의 소리가 대구 경북에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고 이명희 스승의 남도 민요가 진행되며 김선화 명창 외에도 제자인 황배자, 박민지, 송민아, 여태림 씨가 공연을 선보입니다. 동편제 판소리, 수군가 소리의 맥을 잇다 공연은 3월 23일 오후 2시 달서아트센터 월용홀에서 열립니다. 우리 동네 힙합 콘서트 덥쇼가 3월 20일 오후 7시 30분 달서가족 문화센터 소공 현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랩, 비보잉, 팝핑, 락킹, 비트박스 등 다양한 힙합 장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국내 최고의 힙합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힙합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라인업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비보이 팀, TG 브레이커스를 비롯하여 팝앤댄스 팀인 버라이어티 밸런스, 힙합 댄스 팀, 레드플레어, 락킹 팀, 펑크타임, 그리고 비트박스 데모 등이 참여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힙합 공연을 펼칩니다. 달서 가족문화센터는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힙합 문화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달서 가족문화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공유누리를 더 편하게, 더 가까이 콘텐츠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3월부터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 플랫폼에 지역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 공간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실시합니다. 달서구는 디지털 체험시설을 주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개방자원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공유누리에 등록했습니다. 운영정보, 콘텐츠 소개, 예약 방법 등의 안내를 통해 공유자원,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에 적극 대응해 2022년 대구 경북 기초자치단체 최초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 3월 전국 최초 독도 메타버스 미래교육 학습관을 개소했습니다. 11월부터 ICT 기술을 활용한 가족 복합문화 공간인 달서 디지털 체험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에는 우주와 별빛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감 미디어 기술을 적용한 달서 디지털 별빛관과 2만 년 전의 선사시대 유물 유적을 디지털 콘텐츠로 빚어낸 달서 디지털 선사관을 연달아 개소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디지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체험시설 공유누리 등록 이외에도 달서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자원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공유누리 홈페이지 또는 공유누리 앱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철도 2호선 역사 내 고객편의 서비스를 확충해 죽전역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방창역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한 소식입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20일 달서구청과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8일부터 2호선 죽전역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양 기관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됐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죽전역 지하 3층 대합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문 인식 방식을 도입해 신분증 없이도 주민등록등본 등 20종의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죽전역을 비롯해 무인민원 발급기는 1호선 화원역, 서부정류장역, 안지랑역, 2호선 다사역, 대시역, 계명대역, 분류역, 영남대역, 총업대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지난달 29일 2호선 강창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하고 약 500권의 도서를 24시간 연중무휴로 대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1호선 설화 명곡역, 상인역, 안지랑역, 중앙로역, 대구역, 2호선 용산역, 주류역, 청라운동역, 반월당역, 3호선 매천시장역 10개 역에 기설치되어 도시철도 이용 승객뿐만 아니라 평일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학생, 직장인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치매안심거리 신규 조정 및 치매기억 카페 지정해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치매 안심거리를 조성하고 운영합니다. 치매 안심거리로 지정이 되면 해당 거리 내 상점 및 카페 등이 치매 사업 홍보 거치대를 설치하고 치매 예방 수칙 리플릿 및 포스터를 비치합니다. 또 치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점주를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지역 내 숨은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역량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달성군 보건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달성군 지부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합인면 동구 칼국수 거리가 달성군 1호 치매 안심거리로 선정되었는데 해당 지역 약 15개소 상점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동구 칼국수 거리에 위치한 카페 2개소는 달성군 3, 4호 치매 기억 카페로 추가 지정되어 기억 카페 현판을 개청하고 대구광역 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올 한 해 치매 퀴즈 캠페인 운영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제11회 달창지길 벚꽃축제. 육아읍 한정보건진료소에서 달창 저수지까지 5km 벚꽃로드 축제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육아읍 원영회는 다가오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달성군 육아읍 한정리 일원에서 제11회 달창지길 벚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달창지길 벚꽃축제는 한정보건진료소에서 달창 저수지까지 왕복 5km에 이르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벚꽃길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비설산 자연휴양림 참꽃축제와 더불어 달성군의 관광명소로 해가 거듭될수록 상춘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박인석 육아읍 원영 회장은 육아읍 및 노래자랑을 포함하여 먹거리 장터 운영, 지역 농특산물 홍보 부스 운영, 길거리 버스킹 공연 등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달성군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으로 늘봄 학교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3월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 선도학교인 13개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1학년 신입생들에게 매일 정규 수업이 끝난 후 2시간 동안 무료로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대구 테크노초등학교 제1회 시업식 입학식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로 개교한 대구 테크노초등학교는 지난 4일 본교 대견마루에서 335명의 학생들과 100여 명의 신입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시업식 및 입학식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개교 및 입학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추경호 국회의원,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이 테크노초를 방문했습니다. 대구 테크노초등학교는 대구시 달성군에 개교하는 신설학교로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테크노초는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배정학군의 1학년 105명 학생과 주변 학교에서 전입 오는 230명의 이해서 6학년 학생들과 함께 1학년 5개 반, 2학년 3개 반, 3에서 6학년 각 2개 반으로 구성하여 시작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모두의 성장, 모두의 꿈을 실현이라는 테크노초의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모든 학습자가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학습 설계에 기반한 전국 최초의 유초 연계 IB PYP 운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박호길 교장은 대구 테크노초등학교의 개교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의 틀을 마련하고 최신식의 학교 시설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구 테크노초등학교만의 교육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1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8일 미래 여성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래 여성병원은 여성 전문병원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와 함께 코로나19 발달이 지연된 지역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아동발달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전담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달서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달서구형 아동보호 인적안정망인 달서아이온을 구축하고 부모단계별 긍정 양육달서 아이 및 유추진 및 아동학대 예방의 달 운영 등 선제적인 아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8일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초기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강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관련으로 준비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소셜 에듀텍 코리아 서용훈 대표가 AI 시대 창업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2년 8월 개소한 이후 13개의 입주기업과 9개의 졸업기업이 매출액 14억, 고용창출 11명,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18건, 정부 지원 사업 선정 21건 등이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도서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에서 27일까지 다양한 독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배로 데이 행사를 개최해 현재 10권인 대출권 수를 2배로 확대하며 사소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을 배부합니다. 기간 중 도서를 대출하는 이용자에게는 한정 수량의 도포 활동지를 지급합니다. 또한 도서관의 10년, 당신의 모든 순간과 함께라는 주제로 개관 10주년 축하 메시지를 작성해 공유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세계별 첫 독서를 권장하며 책을 나누는 북스타트 책꾸러미 나눔과 대구과학관과 함께하는 시계의 과학도 함께 진행합니다. 5월 22일에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달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번영회는 오는 22일에서 24일까지 달성군 육아읍 한정리 일원에서 제11회 달창직일 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창직일 벚꽃축제는 한정보건진료소에서 달창 저수지까지 왕복 5km에 이르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벚꽃길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비슬산 자연휴양림 참꽃축제와 더불어 달성군의 관광명소로 해가 거듭될수록 상충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박인석 육아읍 번영회장은 육아읍 및 노래자랑을 포함하여 먹거리 장터 운영, 지역 농특산물 홍보 부스 운영, 길거리 버스킹 공연 등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달성군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